양력으로 1월 1일 이번에 2000년 특히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2000년 1월 1일은 세계가 난리를 쳤습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태양력이나 기준 가치를 볼 때 2000년 1월 1일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역학을 하는 분들은 또 이런 것들 무시해버립니다. 전혀 의미 없는 거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역학에서 아니면 어떤 학문이든 간에 지금 인간사의 일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들 이것도 뭡니까? 이상세계입니까? 현실세계입니까? 현실세계 속에서 행위를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세계라는 실제 행위를 무시해버려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2000년 1월 1일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록 양력의 숫자일 뿐이지만 왜? 인간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인간사의 그런 패턴들을 찾기 위한 기본으로서의 의미는 없는 거죠. 왜? 태양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딱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볼 때 기존에 자 크게는 예측학 중에서 점단과 사주학을 이렇게 나눴던 부분이 들어가고요. 물론 그럼 점단에는 논리가 없느냐? 논리가 있죠. 논리도 있고 이치도 있죠. 이치와 논리가 있지만 이치와 논리가 끝까지 처음부터까지 적용되느냐? 그게 아니고 적절한 선에서 적용되다가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 유사 논리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사주학은 어떻습니까? 비교적 논리 체계를 가지고 움직인다 했죠. 어떤 체계입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그 당시에 바로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지점상에서 그 당시 그 시점이 받는 태양과의 분포, 즉 여름이냐 겨울이냐 뜨거운가 추운가 낮인가 밤인가 이런 기운의 분포를 가지고 따진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양력이라고 했습니다. 기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음력의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사주학 개념도 지금 사주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 사주학 분야 역시 논리사주와 점사주라는 개념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죠. 실제 현대 우리가 이제까지 구사하고 있는 모든 사주학의 상당 부분들은 논리를 빙자해서 점을 칩니다. 점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이 뭡니까? 점이란 존재는 인간사의 어떤 행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정의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점입니다. 얘기는 자 당신이 3월 4일 날 아니면 앞으로 이틀 후 오후 4시경에 누구를 만나라. 그러면 대길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상당히 성취가 되고 뭐 큰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내지는 몇 월 며칠 몇 시, 신시 아니면 5시에 누가 찾아오는데 그 사람은 가급적 피해라. 만나면 안 좋다. 아니면 만나는데 안 좋다. 아니면 뭐 언제 누구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막 빨간 테 안경을 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점단은. 그래서 무서울 정도죠.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합격할게 불합격할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는데 너가 2점 차이로 합격할 거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섬뜩할 정도죠. 반면에 논리라는 개념에서는 논리의 사주에서는 이렇게 정확히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논리 흐름에서는 어떤 기운의 흐름의 어떤 주기가 파악이 되는 것이지 어떤 행위가 파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 너는 무슨 시험이지만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진급까지 한다. 진급해서 꽃다발 바는 데까지 점단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진급하고 합격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좋은 건데 이 사람이 합격하고 진급하고 진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일이 다른 문제 즉 다른 사람하고 경쟁이 되는 바람에 바로 2달 만에 직장을 잘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고 칠 때 결국에 가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결론에 가서는 좋지 않은 거죠. 사주학은 일단 좋더라면 좋은 흐름이 나옵니다. 어떤 행위로서 합격과 불합격의 개념이 아니고 결론에 가서 이것이 좋아진다. 그래서 행위를 따질 때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즉 구체성이 아니라 흐름 패턴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현대에서 얘기하는 사주학. 특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주학의 개념인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행위는요. 물론 공부를 깊게 하고 여러 번 깊게 할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구체적인 행위까지 나옵니다. 왜? 모든 판단을 종합해 볼 때 합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실제 그렇게 됩니다.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을 때는 무조건 올해 운이 대단히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대운도 좋았고 연운도 좋아집니다. 이제 계속 좋아집니다. 그런데 사시 합격하냐 물어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당연히 합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논리의 개념인 겁니다. 점단의 개념은 어떤 그 전체적인 행위의 흐름 자체가 아니고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합격했어. 그리고 진급해까지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가 안다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대신에 뭡니까? 구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항상 구체적이냐? 그리고 항상 정확하냐? 그건 아닙니다. 항상 모든 점단이 항상 정확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그 대단한 점의 제왕이죠. 그 점을 치면서도 고전에 우리 현인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일한 사항을 2번 점치지 말아라. 섣부른 마음을 가지고 점치지 말아라. 그러면 하늘이 노한다. 물론 하늘이 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2번 점쳐서 똑같은 결과가 2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점이라는 것은 인간사의 행위는 어떤 행위 자체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행위 하나하나는 선택에 따라 변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점에서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똑같은 점을 2번 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2번 칠 때 논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감흥에 의한 것인 거고 어떤 직관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런 모순 때문에 2번 치지 말라고 또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점이 중요합니까? 사주가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좋은 겁니까? 그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닌 겁니다. 점은 점대로가 있고요. 사주는 사주대로의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주 역시 마찬가지 점사주와 논리사주를 또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칠 때 우리가 점을 치더라도 그냥 무작정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주로서 그 사람의 패턴을 정확히 아는 안다라면 이 점의 범위가 점은 해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주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해석의 폭이 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지난 뒤에는 거기에 맞춰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 예측의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정확하다고 장담을 못하는 분이 바로 그겁니다. 왜? 해석의 폭이 많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고 이러저럴 수도 있고. 그럼 어느 경우가 정확할까요? 주역이 이 점의 해석이. 첫째 사주로 판단하거나 실제 이 사람 생체 리듬 사주로는 달자 생체 리듬을 판별하는 기구일 뿐인 것이지 생체 리듬 우리가 흔히 운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쨌든 흘러가는 겁니다. 누군가의 운이 좋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시술하는 점은 정확합니다. 대단히 정확합니다. 근데 운이 나쁠 때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능력, 마음을 편안하게 내지는 마음을 수양한다고 하죠. 수신이라고 하죠. 수신. 마음을 닦은 사람, 마음이 청정한 사람, 닦은 사람이 좀 더 점괘가 정확히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로 칠 땐 이 점의 개념은 목화 토금수로 치면 어떤 게 점입니까? 예, 화가 되죠. 순수한 지식이니까 화의 개념이죠. 이것을 일간으로 대입시키는 십신 내지는 오성의 개념으로 치면 뭐겠습니까? 예, 식상의 기질이 바로 점의 개념인 겁니다. 식상, 다듬어지지 않은 지식. 예의를 갖출 때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예의를 갖춥니다. 긴 기사 같은 분들이 예의를 갖출 때는 참 잘 갖추고 엉뚱하지만 식상으로서는 다듬어지지 않다 보니까 약간은 어떤 부분에서 좀 거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격하게 이렇게 말을 쏟아낸다든가 이럴 수 있는 성질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점을 많이 구사하는 긴 기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하듯이 현대에는 인성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순수할수록 점단의 작용은 정확히 작성이 됩니다.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단은 점단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논리를 친다면 평범한 운일 때 어떤 사람이 점단이 대의적으로 드러나면서 적중도를 높일 수 있는 건 길게 잡으면 몇 년입니까? 평균 5년을 잡기 때문에 기름은 6년 내지 7년까지도 갑니다. 그러나 평균 5년 정도죠. 가장 적중률이 높을 때는 한 2 내지 3년. 누구나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 3년 내지 4년 내지 2 내지 3년은 6, 7년 지난 이후 나머지 시기에는 적중률이 좀 안 나옵니다. 이러다 보면 또 안 맞는다는 얘기들하고 자꾸 밀리게 됩니다. 점단은 그래서 공부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수양 사태, 즉 어떤 평성심, 내 마음에 어떤 점을 칠 때 그거에 대한 어떤 향배나 마음이 자꾸 감이 되지 않는 평성심, 그러니까 수양이라고 하겠죠. 훌륭한 수양이 돼 있는가와 그 다음에 운이 얼마큼 좋은가가 점단의 그 적중률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사실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한 달 공부한 사람이 몇 년 공부한 스승님보다 더 정확한 답을 내기도 합니다. 점단이란 그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주점과 점사주와 논리사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점사주란 것은 사주의 점이란 얘기죠. 사주를 점으로 친다는 얘기고 논리사주란 논리적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주의 점단적인 측면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런 부분을 친다면 사주 공부 한 달이나 2달 한 사람들, 바로 여러분 지금 막 이 강의를 막 들은 사람에도 해당이 됩니다. 한 달이나 2달 해가지고 막 이제 십신삼관 뽑을 줄 아는 사람이 누군가 사주를 봐줄 때 정확하게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봐주고 다음에 보니까 사주를 잘못 뽑았대요. 음력인데 양력을 뽑았네.
그리고 진짜 정확히 뽑아서 얘기하면 안 맞죠. 잘. 왜? 감흥에 의해서 맞다 보니까. 그럼 자, 점사주와 논리사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주의 부분에도, 즉 논리적이라고 얘기한 사주 부분도 논리를 빙자해서 사실은 점을 쳐왔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많은 분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음양우행설이라는 법칙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이 음양우행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음양우행이란 원의미, 오행의 목화특음수와 각 성정과 상생상극의 논리체계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밝혀져 있지 않고 그 과정을 응용한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과정이 밝혀져 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밝혔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그 나머지 파생된 이론들은 잘못된 게 많죠. 그것들을 우리는 밝힌 거죠. 논리는 그런 체계가 밝혀져서 논리끼리 연결이 돼야 됩니다. 공식은 10가지 공식이 있을 때 9가지를 기가 막힌 공식이라고 하나만 중간에 틀렸다 치면 전체 답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주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간중간 논리적인 부분을 섞어서 논리적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사주로 점을 쳐왔습니다. 언제까지? 지금도 전 세계. 왜? 이미 사주는 동양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지금은 서양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주학의 대부분들은 거의 다락에서 과언이 아닙니다. 왜? 체계가 이렇기 때문에. 바로 중간중간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선지자들이 생각을 하지만 체계를 잡았지, 전체적인 체계를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사주라고 봐야 됩니다. 점사주. 그러면 점사주니까 무시해라? 무시하라는 개념은 아닌 겁니다. 점사주다 보니까 어떤 행위가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맞아갑니까? 맞을 때는 무서울 정도로 맞아갑니다. 기가 막히게. 그래서 통상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사주에 그런 것까지 나오냐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사주 카페에 사주를 볼 때 정말 희한한 것까지 맞춥니다. 만나는 남자친구가 주로 청바지를 즐겨 입나요? 이런 것까지 맞출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맞는 게 아니고 맞출 때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부분까지. 때에 따라서는 그 잠잘 때 코를 심하게 고니, 자다가 다리를 올려놓니, 이런 별 상황까지 다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맞느냐? 그건 아닌 거죠. 왜? 사주를 점으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까지 유명하다는 그 사주학을 했던 분들, 유명하게 참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 제자나이를 보면은 그분들이 참 신화적으로 맞췄던 내용들이 틀린 거 아니,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신화적일 정도까지 기가 막히게 맞춘 게 사실이지만 항상 맞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을 때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고요. 그래서 사주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사주 하다 보면 안 된다. 아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배웠던 거 한번 봅시다. 이 흐름이 시간의 흐름인 겁니다. 모든 학문은 시간의 철학인 겁니다. 공간에서 시간을 바라보는 철학, 시간에서 공간을 바라보는 철학.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뭐 사주학뿐이 아니라 모든 학문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특히 이 역학, 인간사를 따진 학문은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시간의 흐름선상에 모든 게 나타납니다. 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 시간 흐름에서 이게 큰 테두리라고 볼 때 우리가 지금 배운 것 중에서 대운이라고 배웠죠. 대운은 뭡니까? 인생을 90이라고 볼 때 90년을 살아갈 동안 90년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그 중에 사주체가 살아가는 중에 어떤 틀을 갖추는 것 10년씩 10년은 이 틀 속에 생활하고 10년은 이 틀 속에 생활하고 그래서 통상 예를 들 때 사주를 자동차에 비유하고 이 대운을 도로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적절한 비유 중에 하나겠죠. 10년 동안은 이 도로, 비포장도로, 10년 동안은 또 포장도로, 그 다음 10년. 그래서 여기서 대운에 우리가 3대운, 4대운 혹은 5대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라겠습니까? 누군가 3대운 하면은 이 사람은 매 3살로서 운이 바뀐다. 그 얘기는 3살부터 13살까지 그리고 13살부터 다시 23살까지 이렇게 운의 패턴이 바뀌고 안 바뀌기를 얘기합니다. 안 바뀌고를. 그럼 이렇게 대운으로서 그 사람 삶이 여기가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이게 평균이라고 칠 때 대운이 좋다는 것은 이렇게 위에 대운이 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이 10년 동안은 평균적인 삶보다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럼 10년 동안 항상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운은 오행의 순환으로 옵니다. 오행의 순환. 오행의 순환은 뭡니까? 항상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 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벌려놓는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항상 이런 패턴을 가지고 운이 옵니다. 이 패턴을 가지고. 굳이 치면 이 패턴을 가지고 오는데 이 패턴이 어디서 움직이느냐. 여기가 만약에 A라고 칠 때 A의 패턴에서 움직이면은
보통 이 사회에서 보통의 운. 자, 보통이 어느 정도 기준입니까? 통상 여러분 사주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직업군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 이 사주가 생긴 것이 뭐 춘추 전국시대, 굳이 치면 뭐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기 바로 직전, 이 전국시대에 뭐 기국자나 낙록자에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더 구체화된 것이 당나라 이어중 선생님부터 좀 구체화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주학인데 그때 생긴 사주학이다 보니까 지금은 직업이 그때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잘못됐다, 직업을 예측할 수가 없다, 옛날 그 사주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의 현대적인 직업을 예측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주 이론들을 또 나름대로 비판하고 분석합니다. 천만에 맞습니다. 사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사주는 직업의 행위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어떤 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 나가고 못 나가의 개념들은 항상 그 시대의 가치 기준에 견주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린 겁니다. 이 시대의 가치 기준, 옛날에 그 집안채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일 때처럼 이런 개념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30-40년 전만 해도 자동차 한 대만 있었으면 부자였습니다. 지금 그런 거 가지고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현대라면 현대의 기준, 2005년도라면 2005년의 기준, 2010년이라면 2010년의 기준, 3000년이라면 3000년의 기준, 각 어떤 시대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사주학인 겁니다. 그래서 직업도 그 시대에 맞는 기준으로서 어떤 큰 흐름이 분류가 되는 것이지 작은 흐름이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했던 걸로 지금 어떻게 직업을 찾니, 사주학 이론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깊게 몰라서 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A라는 대운에 있고 B라는 대운에 있고 C라는 대운에 있고 이렇게 얘기 칠 때 A라는 대운 속에서 있다면 이 대운에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통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인 거고, B라는 대운에서는 이 사회는 사회적으로 보통 이하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고, C라는 대운 속에서는 보통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매스컴에서 크게 보는 분들, 뭐 이렇게 뭐 저처럼 이렇게 그냥 학문으로서 이렇게 강의로서 잠깐 보는 것보다는 정치권이나 이런 데 제대로 보고 기업체 이렇게 거느리면서 크게 보는 분들은 최소한 C라는 어떤 권에 있는 분들이죠. 누구나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이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오행은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오행의 체계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오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화토금수로 치면 이제 화가 제일 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뭡니까? 5분의 1에 해당됩니다. 현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5분의 1에 해당되진 않지만, 그러나 모순은 모순이지만 그 절대 법칙 속에 파생된 모순이기 때문에 5분의 1 범위에서 전후, 즉 상당히 적은 범위, 100명이면 20명 이내 정도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개념도 크게 치면, 조금 더 큰 의미로 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자, 어쨌든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도층 내지는 이끌어가는 사람들, 남들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되고, 이 밑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남들보다 어려운 여건인 겁니다. 그럼 누구나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 패턴을 가질 때도 있고 이러한 패턴을 가질 때도 있고 또한 이러한 패턴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패턴을 가는다고 치더라도 그럼 이 사람이 항상 잘 나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패턴 속에서도 이게 굴곡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렇게. 이 패턴에 또한 굴곡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운의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 패턴은 그럼 이 패턴이 끝입니까? 이렇게 있는 연운의 패턴 속에 또 다른 굴곡 또 있습니다. 왜? 연운 말고요. 월운 말고 바로 주기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월운으로 딱딱 끊어져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작은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프랙탈 구조라고 하죠. 프랙탈.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구조들. 쪼개면 쪼개질수록 항상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은 이 패턴으로 가면서 운의 흐름은, 자, 이걸 굳이 또 구분해 본다면요, 크게 이렇게 패턴이 있을 때도, 이걸 볼 때는, 크게 볼 때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작게 볼 때는 여기도 이런 패턴 속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좋은 시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좋았다 나빴다 몇 번 반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좋은 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좋은 운이 곧 올 것이다. 지금 복잡하다는 것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조금 아까 첫 시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짧게는 2-3일, 길게는 조금 더 길게는 2-3주, 좀 더 크게는 2-3개월 안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이때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실제 감흥을 저도 유도한 겁니다. 감흥.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보는 분들은 저에게 감흥이 또 됩니다. 이게 바로 점단 내지는 운이 좋을 때 보내는 주파수 감흥 같은 건데, 이 감흥에 의해서 실제
이렇게 저하고 인연이 되는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또 보게 돼 있고, 이 강의를 제가 강의를 지금 실제 하는 강의는 2005년 봄일 수 있어도 이 강의를 보는 분은 2006년 혹은 7년, 8년, 9년, 10년 봄, 여름 각각 다른 시기에 이 강의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저하고 이 운이, 즉 바로 지금부터 2, 3일 내에, 늦어도 2, 3주 내에, 2, 3개월 내에 발복하거나 대단히 좋은 일이 있을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감흥에 의한 법칙인 겁니다. 바로 이런 법칙이 또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 통상 보는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쓰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뭡니까? 운세, 오늘의 운세 있죠. 저도 스포츠 신문에 일간지에 오늘의 운세를 뿐만 몇 가지 신문에 집필을 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운세를 볼 때 어떤 사람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뭡니까? 바로 감흥에 의한 것인 거고, 바로 이런 것들을 인해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걸 쓰시는 분도, 그리고 그걸 보시는 분도 맞는 이유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감흥에 의해서 그게 맞는 분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걸 매일매일 본다. 그러면 그 매일매일 본다 맞지 않습니다. 그때는. 왜? 정확한 그 개인의 패턴을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3일, 2, 3일, 그리고 2, 3주 내지는 2, 3개월 안에 대단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일단 축하드립니다.